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토트넘 허스퍼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종료 후 재개된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의 늪에 빠진 토트넘의 위기론이 거센 가운데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무득점 행진에 대한 분석과 진단,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도 마침내 손흥민 선수와 크로아티아 대표 윙백 이반 페리시치의 궁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영국 내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스카이 스포츠의 특집 기사 전체 내용을 통해 영국 현지의 시선을 소개합니다. 토트넘 선수로 급격하게 폼이 떨어지고 있는 손흥민은 지난 시즌 골든부트를 수상했을 때와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일까? 아담 베이트가 통계적 근거를 통해 손흥민이 고전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토트넘이 최근 7경기에서 4패를 당한 뒤 모든 이들에 대해 문제를 정밀 조사 중이다. 하지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만큼 토트넘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람은 없다. 손흥민은 토트넘 커리어에서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23골을 넣었지만 현재 이 기록을 재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손흥민은 올 시즌 15차례 리그 경기에서 3골밖에 넣지 못했고 이 골은 모두 후반전에 교체 출전한 레스터 시티와 경기에서 나왔다. 인기 있는 한국인 포워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30살이 된 손흥민은 아마 기량이 하락세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아마도 강행군 일정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여름에 한국에서 진행한 투어와 월드컵 출전이 있었고 광대뼈 골절 부상으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경기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축구 경기를 소화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시즌 초반에 이렇게 말했다. 올 시즌에는 특히 공격 라인에 많은 선수를 보유하게 됐다. 로테이션은 팀을 위해서나 선수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 그러나 히샬리송과 데안 쿨루셉스키의 부상으로 손흥민은 어떤 컨디션이든 어떻게라도 경기를 뛰기 위해 시도해야 했다. 막상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한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그가 벤치에서 시작한 레스터시티와 경기였다. 2016년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오직 3명의 포워드만이 손흥민보다 많이 선발 출전했다. 콘테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모든 경기에 뛰기를 원하지만 그러면 체력을 잃고 정신적인 에너지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로는 이걸 생각해야 한다. 경기에 출전할 수는 있지만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다. 손흥민은 분명 최고의 모습에서 떨어져 보인다. 일요일에 에스턴 빌라의 0대2로 진 홈 경기에서 손흥민은 자신감을 잃은 것 같은 모습이 보였다. 경기의 모든 상황에서 믿음이 부족해 보였다. 허술한 터치와 과하게 터치한 패스 등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전반전에 해리 케인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었지만 손흥민의 패스는 빠져나갔다. 회전도 너무 많았고 속도도 너무 빨랐다. 케인은 좌절감에 빠진 채 손흥민을 바라봤다. 통계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십으로 꼽히는 손흥민과 케인은 현재 유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이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을 잘 수행해 케인이 잘 찾고 패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달려있다. 아마 두 선수의 나이만큼 기술적인 면이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다. 득점만 문제가 아니다. 다른 요소들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토트넘 경력 내내 손흥민은 공을 운반하는 선수이자 득점 공급원이었다. 하지만 두 부문 모두 수치가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오픈 플레이에서 기회 창출과 드리블 성공 기록에서 손흥민은 전체 선수 중 상위 12위 안에 드는 선수다. 두 지표 모두 손흥민은 최근 7시즌 중에 가장 낮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드리블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은 30세의 나이가 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젊은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부문이다. 하지만 토트넘의 전술적 변화로 인해 손흥민의 각종 기록이 감소한 것이라는 이론이 있다. 레스터 시티전 해트트릭 외에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멀티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올 시즌 기록한 5골의 공통점은 이반 페리시치가 경기장에 없을 때 나왔다는 것이다. 페리시치의 존재가 손흥민에게 잘 맞지 않는 것일까? 공격 성향이 강한 왼쪽 윙백 페리시치는 손흥민이 차지하길 좋아하는 영역을 차지한다. 페리시치가 공격에 가담하고 질주하면 손흥민은 혼잡한 지역 안으로 들어가거나
측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것이 큰 변화다. 페리시치는 윙백 역할에서 훨씬 전진성이 강한 대체 선수다. 페리시치는 지난 시즌 주전 왼쪽 윙백 세르히오 레길론과 비교하면 90분 동안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2배나 많다. 아스톤빌라에 패배한 경기는 페리시치가 공격적으로 돌파할 때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토트넘의 최고의 기회는 페리시치가 배후로 달려들어 케인에게 골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때 손흥민은 측면 바깥으로 빠져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박스 안에서 볼터치 숫자가 적었다. 모든 상황이 암울해 보이지만 완전한 암흑은 아니다. 많은 기본 수치들이 떨어졌지만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감소를 다른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분적인 얘기다. 결국 손흥민의 부진에는 손흥민 자신의 마무리 슈팅이 좋지 않은 것이 큰 요인이다. 손흥민은 나는 괜찮다며 지난해 9월 인터뷰에서 자신의 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솔직히 경기마다 기회가 없다면 걱정하겠지만 여전히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몇몇 경기에서는 운이 따르지 않기도 했고 몇몇 경기에서는 나의 마무리가 나쁘기도 했다. 실제로 손흥민은 이전 3시즌 중에 그 어느 때보다 90분당 슈팅 시도가 많다. 하지만 기회의 질이 전보다 다소 떨어졌다. 가장 큰 차이는 손흥민이 이전에는 꾸준히 기대 득점 이상의 득점을 해왔다는 점이다. 지난 시즌 총 23골을 넣었을 때 기대 득점은 15.8골에 불과했다. 슈팅은 겨우 86회였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선수 중에서 가장 적은 수치였다. 손흥민은 6시즌 연속으로 자신의 기대 득점을 능가하는 골수를 기록했다. 지금 손흥민은 토트넘 경력 사상 처음으로 마무리 슈팅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회를 놓치거나 슈팅이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 양발 모두로 편하게 슈팅하는 것으로 유명하던 선수가 갑자기 어떤 발에도 확신이 없어 보인다. 콘테 감독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토트넘의 문제는 분명 더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하지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것도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였다. 수비적인 경기 접근법이 그 전에는 손흥민의 득점을 억누른 적이 없다. 역습 플레이가 손흥민에게 잘 맞아 보였다. 아마 지금 상황은 손흥민 자신의 경기 방식 변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체력 과부하부터 전술, 그의 경기 형태의 진화 및 자신감 부족 등 모든 요인이 합쳐져 누가 기억하기에도 손흥민 최악의 버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손흥민 문제의 탈출구를 찾아내는 것이 토트넘의 열쇠가 될 것이다. 과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입성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한 손흥민을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2023년에도 모든 축구 소식,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최신 이야기,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